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동입니다. 자, 지금 미국 증시의 흐름을 보면 좀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조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옆으로 횡보라든가 약간의 가격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점을 찍고 좀 조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월 8일 날 급락을 한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과 지금 기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CPI 발표를 앞두고 지금 미국 증시가 관망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내일이죠. 4월 10일, 미국 시간 4월 10일 이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의 금리 인하 시점이 어떻게 되냐,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을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이 지금 크게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 경계감을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미국 시간으로 내일 지난달 3월달 통계 CPI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그 다우존스가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는 전월 대비 한 0.3% 정도 상승할 것 같고, 전년 대비해서는 한 3.5% 상승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상치가 만약에 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CPI가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 연내에 이 금리 인하도 물 건너갈 수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그런 경계감에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CPI 때문에 조정을 할 때에다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의 선물 흐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 0.09% 약보합, S&P 500도 0.07% 약보합, 다음에 나스닥도 0.1% 정도 약보합입니다. 많이 빠지는 않고 지금 소폭 하락으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에 따라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잘 가다가 좀 조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의 모습도 보시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조정폭이 컸습니다. 이렇게 빠졌죠.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의 시가총액 비중이 큰 2차 전지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조금 더 한 차례 좀 조정을 하면서 지수가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CPI 발표가 끝나야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제 바람은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나오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PI 지수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도 조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조정할 때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이렇게 조정을 하더라도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매수하면 안 되는 종목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게 뭐 로봇 관련주로 해서 지금 많이 올라왔죠. 2022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여전히 지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종목이 조정하고 있을 때 사야 될까요? 자, 실적을 보시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실적이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446억 적자, 올해는 64억 흑자, 내년에는 239억 흑자입니다. 그 영업이익 근데 이제 이 영업이익은 늘어나는데 이 영업이익 대비해서 지금 PER도 보면은 100배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의 흐름 자체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실적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엔캠, 2차 전지 전해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올해 정말 핫한 종목이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가 또 한번 치고 올라왔죠. 자, 이렇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엔캠의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이 FEOC라는 이런 해외 우려 기관 이런 이슈로 인해서 엔캠이 물론 실적은 급증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어요. 너무 올랐어요. 지금 작년 4월 달에 거의 5만 원짜리가 거의 40만 원까지 갔으니까 이 구간에서 8배나 올라간 거죠.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엔캠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작년에는 매출액이 30억이었다가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올해는 870억으로 급증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1080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 실적을 땡겨 오더라도 지금 PER이 8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고평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 그 봉치고 여기 쌍봉 치면 아무래도 조정폭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캠은 매수가 아니라 관망입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급등한 것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알테오젠, 뭐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도 최근에 좀 올라갔어요. 2월 달에 8만원짜리가 지금 거의 24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알테오젠의 실적도 보시면요. 작년에는 97억 적자였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올해는 115억 흑자. 내년에는 805억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급증을 합니다. 근데 내년 실적을 땡겨 오더라도 PER이 100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볼 때는 현재는 고평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HLB는 지금 알테오젠보다 더 많이 올랐죠. 거의 3만원짜리가 12만원, 13만원까지 갔으니까 지금 몇 개월 만에 지금 4배 넘게 올랐습니다. 근데 HLB의 실적은 뭐 연간으로 안 나와 있고 분기록도 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영업 적자가 1250억이에요. 1250억. 계속 지금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작년까지 계속해서 영업 적자입니다. 근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한번 보시면 주가가 거의 피크를 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추세선 한번 그어보면 자 보세요. 이런 추세선 상단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한번 얻어맞으면 그동안 어땠어요? 이렇게 쭉 내려오죠. 쭉 내려오죠. 이번에도 아마 심하게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이런 종목들은 절대 만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저평가 이슈 때문에 금융도들이 좀 올라왔죠. 근데 지금도 그 KB금융도 코스피 지수가 조정하면서 좀 같이 조정을 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요. 분기별로 보시면 자 1분기에는 1조 9천억 2분기에는 2조 예상되고 있고 3분기에도 2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 그 예상치 자체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작년에 2분기도 2조 3분기도 거의 2조 가까이 됐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크게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실적 변동이 없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도 밸류 이슈 때문에 반짝 올라왔었죠. 반짝. 그러다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지금 올해 지금 1분기에 지금 3조 5천억 영업이익이 2분기에는 거의 3조 8천억, 3조 9천억. 작년 2분기 얼마를 벌었냐? 4조 2천억을 벌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감소했죠. 자, 그리고 9월달 3분기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3조 5천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작년에 15조를 영업이익을 내고 올해도 14조, 내년에도 15조, 내후년에도 지금 15조 넘게 이익을 내긴 내는데 이 영업이익 그 전망치가 계속해서 가파르게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되냐? 자,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최근에 한 차례 또 조정했어요. 자, 보시면 작년에 10월 달에 한번 조정까지 했죠.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 때문에 잠깐 올라갔다가 조정했죠. 그리고 올라왔다가 또 조정했죠. 올라갔다가 또 조정했죠. 지금 구간은 제가 봤을 때는
급락 이후에 지금 횡보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에코프로 BM이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코프로 BM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어디를 뚫어야 되냐? 여기를 뚫어야 되거든요. 이 구간이 거의 30만원 초반대예요. 이 구간을 돌파해서 사도 되고, 아니면 저는 지금 같은 구간이면은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의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요. 자, 작년 12월 달에 최악이었죠. 이 1,100억이 적자였어요. 근데 올해 2분기에는 17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2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26억 흑자, 3분기에는 841억, 7억 흑자로 지금 영업이익이 완전히 급격하게 회복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작년 4분기에 737억 적자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올해 1분기에 282억 흑자, 그 다음에 2분기에는 487억 흑자 예상, 그 다음에 3분기에는 753억 흑자. 이게 흑자 규모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고요. 에코프로는 지금 액면분할 때문에 거래 정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 중에서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에 리튬 관련주는 포스코 홀딩스. 자, 포스코 홀딩스도 실적 전망치 볼까요? 자,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올해 1분기에 6,600억대 영업이익, 그 다음에 2분기에는 9,000억대, 3분기에는 1조. 지금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1조 3천억이 영업이익이었고, 작년 3분기에는 1조 1천억이었는데, 지금 이 영업이익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죠. 포스코홀딩스도 저는 결국에는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좀 힘든 구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종목들을 왜 사야 되냐? 리튬 가격의 흐름을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리튬 가격이 올해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올해 2월 20일 때까지만 해도 바닥권에 있다가 리튬 가격이 한번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렸다가 한번 조정이 나왔죠? 눌림목 조정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죠. 자, 이 리튬 가격이 지금은 이제는 반등으로 돌아섰다라는 거고, 리튬 가격이 실제 리튬 가격이라든가 이 판가에, 양극재 판가에 반영 전의 시점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후죠. 그러니까 지금 3월 달부터 올랐으니까 이게 반영되는 시점이 이제 5월 달, 6월 달부터 지금 반영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리튬 가격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는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전 세계 올해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시면, 올해 1월 달부터 2월까지 전 세계 전기차 인도량이 지금 84만 대. 그러니까 지금 전년 대비해서 24%나 지금 전기차 인도량이 늘었죠. 그러면서 글로벌 EV, 순수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이제 그 판매 추세를 보면은 지금 2021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작년 이맘때에 비교해서 지금 올해 지금 올 1, 2월 달에 지금 24%나 성장을 하고 있고, 전기차 이 판매는 연평균 지금 45% 넘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전기차 판매 1위는 뭐 중국의 비아디죠. 뭐 중국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29만 9천 대를 팔았고, 근데 BYD가 주로 판매하는 거는 경차예요. 경차. 자, 그리고 2위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모델 Y, 이 주력 차량인데, 모델 Y가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24만 2천 대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안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미국의 지금 테슬라 주가도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해서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못 올라갔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뭐 전기차 뭐 추세가 둔화가 되고 여러 가지 이슈 있지만,
테슬라도 지금 차를 잘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전기차만 보면은 지금 테슬라가 24만 대로 제일 많이 팔았어요. 그 다음에 3위가 중국의 지리자동차, 4위가 폭스바겐. 네, 폭스바겐도 보시면은 지금 28.1%가 늘어난 13만 대를 인도했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대차 그룹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정도 하락한 6만 6천 대를 인도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전기차 판매 추세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전기차 쪽을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코스닥의 공매도 잔고 1위,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잔고를 보시면 3월 25일 날 1조 3천억까지 갔습니다. 참 엄청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4월 5일 기준으로 보면은 1조 1천억. 아직 많이는 안 떨어졌지만 2천억 정도가 지금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고, 코스피 공매도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3월 25일 날 9,100억에서 4월 5일 기준으로 지금 8,500억으로 한 600억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 2차 전지 쪽으로 앞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2차 전지 이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쪽도 보셔야 돼요. AI 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ISC 반도체 부품주죠. 자, 이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지금 신고가 이후에 지금 눌림목 구간 매수하기 아주 좋은 위치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조정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매수 들어가기.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떠가지고 좀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 매수해 해볼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변압기 관련주들을 한번 볼게요. 자, 효성중공업 여전히 잘 가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따라가면 안 되고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라 그랬죠. 재룡전기 여전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또 마찬가지죠. 지금 양봉이 지금 멋지게 좀 뽑아내서 올라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대 일렉트릭 오늘도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되고 조정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하는 전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종목, 자, 두 종목을 얘기를 하면 지금 2차전지 쪽은 에코프로 PM입니다. 에코프로 PM 양극재 대장. 그 다음에 AI 반도체 쪽에서는 저는 이스페타시스. 자, 요 종목 신고가 낸 이후에 눌림목가, 이런 종목들이 저는 되게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발표될 미국의 이 CPI 때문에 시장이 경계감이 좀 조정을 하고 있지만, 자, 조정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실적이 급증하는, 실적이 고성장하는 종목들의 매수 기회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2차 전지는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도 좋지만 저는 AI 쪽이 좀 더 땡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조정을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때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은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투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CPI 발표 전에 매수해야 하는 종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